Vậy hả? Không phải xuống đấy. 잘 기다려. Love it. 손흥민 선수가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멋진 한국 청년이란 점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력도 매너도 경력도 인성도 모두 다 손흥민이 최고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죠. 사실 이 정도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연예인이든 스포츠 스타든 전 세계에 건물을 사들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다양한 일화와 함께 전해 올리려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말에 입국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구에 위치한 3일 회계 법인이었죠. 그를 쫓아간 기자들도 적잖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본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죠. 이처럼 손흥민은 매년 영국뿐 아니라 한국 국세청에도 꼬박꼬박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모범 납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한국인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일부터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귀국 바로 다음날 회계법인을 방문해 160억 원의 연봉과 30억 원이 넘는 광고 모델료에 대해 철저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심지어 대리인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말이죠. 특히나 해외 여러 축구 선수들이나 한국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납세 의지와 준법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당시 영국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우회하여 초상권 수익에 대한 세금 1,460만 유로, 한화로 약 186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법원은 호날두에게 약 242억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3개월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깨끗할 줄만 알았던 리오넬 메시 역시 유령 회사를 설립해 초상권 수입에 대한 약 5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귀국하자마자 회계법인을 찾아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 정말 그는 다르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그의 행보에 외신들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우리와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대체 손흥민 선수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을 표하며 심층 취재에 돌입합니다. 그리곤 금세 크게 실망하고 말았죠. 손흥민은 그 많은 돈을 모아 고향 동네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 투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손흥민 체육공원은 축구장 2면과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등 축구장 저변을 넓히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만들었다는 점이죠. 학업과 축구를 병행할 수 있는 축구 대안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심지어 일부 시설은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사실 그의 인성은 아버지 손흥정 감독을 꼭 빼닮은 부분인데요. 손 감독은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 또 때로는 아주 엄격한 호랑이 코치로 그를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대안의 청년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축구 기본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성과 나누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손 감독은 170억 원에 달하는 체육공원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 손흥민에게 이 돈으로 건물을 사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체육공원을 지으면 대한민국과 축구 꿈나무들이 미래를 위해 뛸 것이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에 동의했고요. 그래서인지 특히 불같은 성격으로 원칙을 지키기로 유명한 감독들 사이에서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극찬 말고는 할 게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도 그의 부모님을 뵙고 나서야 손흥민의 멋진 모습을 완벽히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며 현 콘테 감독 또한 손흥정 감독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표본이라며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소위 내로남불로 살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흘린 땀과 눈물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팀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팀 플레이어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득점왕에 한 발 다가갈 때도 모든 인터뷰에서 늘 팀의 우승이 먼저다. 절대로 득점왕 타이틀을 위해 팀을 뒷전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한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인 세금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아예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지역사회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80년대 차범근, IMF 시절 박찬호, 박세리 선수에 이어 2002년 이후 박지성 선수 등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한국인들에게 준 감동과는 또 다른 파동이 느껴져 더욱 신기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멋진 모습은 경기장 안에서도 관찰됩니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시즌 막바지쯤 손흥민 선수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세러머니가 아닌 새로운 손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득점 후 양손으로 손키스를 한 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눈 쪽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었죠. 평소와 달리 엉성해 보이는 세러머니에 중계진들조차 잠시 중계를 멈출 정도였죠. 하지만 이후 감동적인 속사정이 드러나자 금세 그러면 그렇지 역시 소니야 하는 반응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세러머니의 비밀은 손흥민 선수를 2살 때부터 사랑했다고 말하는 5살짜리 꼬마 팬 라일리에게 있었습니다. 조산아로 태어난 라일리는 뇌성마비를 앓아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의 수술과 꾸준한 축구로 많이 회복해 지금은 기적적으로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됐죠. 이 사연이 알려지며 토트넘의 초대를 받은 그는 손흥민 선수와의 영상통화에서 자신이 준비한 세레머니를 보여줬고 실제로 그 이후 경기장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골을 넣은 라일리가 그 세레머니를 선보인 것입니다. 손흥민도 이에 화답했던 것이고요. 정말 속 깊고 따뜻한 대안의 청년이죠. 한국인들은 이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잘 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양인들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유학하며 선수로도 뛰었던 독일 여러 언론들이 그의 성장 과정을 취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손흥정 감독의 훈육뿐 아니라 그가 유소년으로 뛸 때 기숙사를 관리하던 일종의 사감 선생님의 증언에도 집중했는데요. 그녀는 그가 처음에 독일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 자체는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전혀 없었다며 식사 준비를 할 때나 청소를 해야 할 때면 흥민이가 언제든 먼저 와서 가장 많이 일을 도와줬다고 말했죠.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 대한 일화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다른 동료들이 TV를 보며 놀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와 함께 야간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실제로 손흥정 감독은 청년 손흥민과 꼭 같은 강도의 같은 운동을 같이 하며 손흥민 선수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자기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놀라워 같이 뛰고 있는 동료들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대한 신뢰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 팬들 사이에서 찍혀있는 골키퍼 요리스마저 우리는 손흥민이 있어 모두 행복하다. 그는 엄청난 성과를 냈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 토트넘의 모든 선수와 스태프들은 소니의 활약에 행복하다. 그는 최전성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다. 모두가 소니를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멋진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전성기는 오지 않았겠구나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부탁드리며 손흥민 선수의 연전연승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